아시아에서 3천년 이상 사용되어 온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훌륭하고 효과적이어서 현재 서양에서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현대적인 솔루션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적용한 집에 들어서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띄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 그 어떤 종류의 난방 장치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의 시스템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대륙의 가장 혹독한 겨울조차 견뎌내며 최대 6주 동안 건물 전체를 난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시스템을 우리 집에 도입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914년 일본의 어느 쌀쌀한 겨울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라 할 수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작은 방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경험이었고 그가 건물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한 고객의 저택에 초대받았고 그곳에 앉아 집안 전체에 퍼지는 온기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놀라웠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라디에이터나 벽난로, 난방 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은 그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느낌을 마치 건물 안에 봄이 찾아온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라이트가 발견한 것은 한국에서 3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해온 고대의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매서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추운 날의 기온은 화씨 5도까지 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온돌이라는 혁신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온돌 사용의 가장 오래된 물리적 증거는 기원전 전조년경 현재 북한의 운기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원래 바닥 아래로 원시적인 불길이 지나는 수혈 주거지 형태였습니다. 기원전 37년경부터 서기 668년까지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던 고구려 시대에 이르러 이 시스템은 진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악고분 내부의 4세기 벽화에는 궁궐 단지 내에 설치된 온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세기가 지난 후 온돌은 완벽해졌습니다. 웅장한 궁궐부터 소박한 농가의 초가집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온돌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한국 문화 자체가 이를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사라지고 탁자는 바닥으로 낮아졌으며 한국인들은 따뜻한 돌바닥 위에 직접 앉고 먹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한 역사학자는 이를 한국 문화의 요람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로마의 하이포카우스트는 장작을 떼는 공간 위에 대리석 바닥을 띄워 제국 전역의 목욕탕과 귀족들의 저택을 난방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교했지만 이는 특권층을 위한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로마의 멸망과 함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연소가스로 가열되는 높은 수면 평상인 캉캉을 개발하여 추운 북부 지방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화가 의자와 높은 가구를 채택함에 따라 바닥은 더 이상 주요 생활 공간이 되지 않았고 바닥 전체를 난방하는 시스템은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바닥 전체를 난방하는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하이포코스트, 캉, 온돌이라는 세 가지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진화했으며 각 문명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동일한 물리적 원리에 도달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온돌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바닥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돌은 5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전체적인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외부 부엌 벽에 위치한 연소실이자 조리용 화덕 역할도 하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는 방바닥보다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궁이는 열이 전통적인 굴뚝처럼 위로 곧장 솟아오르지 않고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의도된 높이에서 가열합니다. 이곳에서 불에서 발생한 뜨거운 가스는 바닥 아래로 뻗어 있는 수평 돌 굴뚝의 네트워크인 고래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통로들은 길고 의도적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스가 천천히 이동할수록 그 위의 돌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 열을 더 많이 전달하게 됩니다. 그 돌이 바로 약 2부와 3인치 두께의 평평한 화관감판인 구들장입니다. 화관감은 자연이 선사한 뛰어난 추결자의 중 하나로 밀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엄청난 양의 열을 흡수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할 수 있습니다. 화관감 위에는 붉은 진흙층이 덮여 틈새를 메우고 열용량을 더욱 높여줍니다. 진흙 위에는 마지막으로 기름을 먹인 한지, 전통 당나무 섬유를 발라 매끄럽게 윤을 내고 방수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은 불에 의해 충전되는 열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꽃이 꺼진 후에도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온기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굴뚝 끝부분 근처에는 뜨거운 가스가 바닥 통로에서 출구를 향해 이동할 때 공기 흐름을 늦추는 깊은 구덩이인 개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굴뚝은 냉각된 배기가스를 시스템 밖으로 완전히 배출하여 뒤쪽의 아궁이로부터 신선한 연소 공기를 끌어들입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굴뚝과 아궁이가 10렐루산피트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의 경우 왕의 침전은 연도라는 지하 통로를 통해 굴뚝과 연결되었으며 그 길이가 때로는 92피트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경로가 길수록 열이 빠져나가기 전에 바닥이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소나무, 대나무, 십장생 조각으로 장식된 궁궐의 굴뚝은 국보로 지정될 만큼 훌륭한 예술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온기가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단점이 아닌 특징으로 다루었습니다. 아궁이와 가장 가까운 바닥인 아랫목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이곳은 상석으로 어르신이나 존경받는 손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먼 쪽인 윗목은 더 서늘했으며 어린 가족 구성원들이 앉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는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사회적 구조에 통합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얼마나 극한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모든 건물을 능가하는 한 건물이 있으며 그 건물이 보여준 능력은 여전히 신화처럼 들립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칠불산은 1000년도 더 전에 지어진 참선 도량입니다. 이곳은 전도하기보다는 단열 효과를 내어 열 손실을 극적으로 늦추는 광물인 운모가 유난히 풍부한 돌로 지어진 십자형 이중 바닥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원래의 시스템이 파괴되기 전 한국의 전설에 따르면 단 한 번 불을 강하게 지피고 나면 바닥이 49일 동안 뜨겁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건된 후에는 원래의 고래 구조를 완벽하게 복원하지 못해 현재는 한 번 불을 지피면 3월 10일 동안 열을 유지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전통 온돌의 열기는 농업 폐기물, 건조된 화렵수, 심지어 숲바닥의 소립과
덤불에서 얻은 땔감에서 나왔습니다. 온돌은 본질적으로 집의 건축 구조에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은 최소한이었고 유지보수나 수리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돌로 된 고래 통로를 내리평 온수 파이프로 교체하기 시작하여 돌 사이로 연기를 통과시키는 대신 콘크리트 바닥을 통해 가열된 물을 순환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알려진 온돌의 현대적 해석은 가스 보일러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기 히트펌프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통적인 시스템의 주요 결함이었던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여 더 안전합니다. 또한 구역별 제어가 가능하고 바이오매스, 가스, 석유, 전기 등 다양한 열원을 사용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대적인 시스템은 대부분의 서양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난방 방식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현재 북미 가정의 60% 이상이 강제 공기 순환식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비용을 지불한 열의 25의 4%가 새는 덕트, 벽, 열악한 단열재를 통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체는 주변 공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사를 통해 열의 약 45%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피부와 근처에 더 차가운 표면 사이에 직접적인 열 교환을 통해 끊임없이 열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지만 벽이 차가운 방에 앉아 있으면 공기가 열을 보충하는 것보다 표면이 몸에서 열을 더 빨리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여전히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 바닥 난방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현대식 히트펌프와 결합하면 기존의 대류식 난방에 비해 3.7%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가장 넓은 표면을 통해 직접적인 복사열을 제공하여 더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한국 가정의 90% 이상이 바닥 복사 난방을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현재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거의 절반에 바닥 난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고대 기술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는 반면 북미는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건축적 실수 중 하나에서 시작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1947년 윌리엄 레비트는 뉴욕에 미국 최초의 대량 생산형 교외 주택단지를 건설했습니다. 레빗타운에는 실칠선 하사 41채의 주택이 들어섰으며 이 집들은 모두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구리관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잘 작동했지만 레빗의 건축업자들은 슬래브 아래에 단열재를 깔지 않고 알칼리성 콘크리트 안에 구리관을 직접 매설했습니다. 콘크리트가 파이프를 부식시키고 바닥으로 물이 새면서 이 시스템은 이후 20년 동안 수많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레빗의 복사 난방 시스템 중 90% 이상이 폐기되고 덕트 시스템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닥 복사 난방은 현대적인 팩스 배관이 부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지 한참 후에도 수십 년 동안 나쁜 평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컨이 등장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무렵 중앙 집중식 에어컨은 미국의 신축 건물에서 표준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덕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인프라를 난방과 냉방 모두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것이 더 쉽고 저렴했습니다. 이것이 북미 가정의 대다수가 이 기술을 거부하는 마지막 이유, 즉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온수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설치 비용은 평방피트당 유한츠 리차르스 260달러인 반면 강제 공기 순환식 난방은 326달러입니다. 2000평방피트 규모의 주택의 경우 초기 비용 차이가 20천원즈 3순천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온풍 난방 시스템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개발자가 설치 비용을 지불하고 세입자가 에너지 요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센티브의 불일치만으로도 변화가 더딘 이유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바닥을 뜯어내고 복사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에어컨이 필수인 기후에서는 그 위에 별도의 냉방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초부터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진입점은 이미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리모델링 정도에 불과합니다. 타일이나 돌바닥 바로 아래에 얇은 발열체를 설치하는 전기 복사 매트 시스템은 단 하루 만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작업이나 파이프 배관, 구조적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치 비용은 평방피트당 대략 815달러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여용량은 제한적이므로 바닥이 49일은커녕 49시간 동안 따뜻하게 유지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온돌은 돌과 진흙, 그리고 열은 위로 상승하며 사람의 위가 아닌 아래에 열을 두면 더 적은 열로 더 오랫동안 사람들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단순한 관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00년 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산업계가 더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바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대 사회가 뒤로하고 떠나려 했던 역사와 기술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공학의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